2024년 한때 민주화의 성지였던 도시가 경제 발전사에서 가장 역설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해 피와 눈물이 흘렀던 곳.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워 대기업의 도시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한 도시가 스스로 발전의 흐름에서 고립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광주는 1980년 5월 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공식 기록에 따르면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투쟁 정신과 공동체 연대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변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까지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는 동안 광주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 규제는 대기업에 갈수록 가혹해지고, 우대 정책은 극단적인 보호주의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광주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광주는 우리끼리 정신으로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공동투쟁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정신이 변질되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지역 기업들이 외부 대기업 제한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온 거물들, 이 지역 시장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2021년 롯데가 광주에 대형 쇼핑몰을 열려고 했을 때 수많은 특별 규제에 직면했습니다. 허용된 최대 건축 면적은 다른 도시의 절반, 지역 기업 임대 비율은 최소 60%, 영업시간도 제한되었습니다. 결국 롯데는 철수했고, CU, GS25, 심지어 스타벅스까지 광주 진출을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광주 시장은 정체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좁고 가격 경쟁력도 없으며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정치적 동기를 봐야 합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요새입니다. 지난 30년간 민주당은 광주에서 7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고, 실질적인 경쟁이 없는 독특한 정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한 가지를 잘 압니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유권자의 충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 가장 빠른 방법은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것. 서울에서 온 대기업들, 독점 자본주의의 상징. 2022년 광주시의회는 지역상권 보호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겉으로는 소상공인 보호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이 광주 투자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복잡한 행정 미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는 대기업으로부터의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와 같은 많은 대형 프로젝트가 철수한 반면 대구와 같은 인근 도시들은 계속해서 강력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조가 분명하지 않나요? 대조가 분명하지 않나요? 더 나쁜 것은 자기 강화 순환입니다. 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 청년 이탈, 경제 약화, 유권자들이 대기업 음모론을 더 믿음, 정치인들이 더 강경해짐. 이 악순환이 광주를 한국 경제 안에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광주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면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년층은 보수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것에 집착합니다. 현대적인 편의점 체인이 문을 열면 그들은 그것을 편리함이 아니라 골목 구멍가게에 대한 위협으로 봅니다. 조사에 따르면 광주의 고령층은 외부 투자 유치보다 지역 기업 보호를 강력히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젊은 세대는 더 개방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간 양극화는 발전 방향의 교착 상태를 만듭니다. 고통스러운 역설이 있습니다. 일자리와 발전 기회가 가장 필요한 청년층이 인구 구조에서 소수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나이든 유권자 다수에게 묻힙니다. 결과는 9세대의 단기 이익을 위한 정책이지만
젊은 세대의 미래를 희생시킵니다. 28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민준 씨는 광주의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2023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고향을 사랑합니다. 그가 광주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기회가 없어요. 지역 회사 급여는 서울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지역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는 23구 세 연령대에서 수천 명의 젊은 주민을 잃었습니다. 가장 잘 교육받고 역동적인 사람들. 청년들이 떠나면 도시는 더 늙어갑니다. 도시가 늙을수록 사고방식은 더 보수적이 됩니다.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광주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보이지 않나요? 한국은 서울이 중심이고 다른 지역들은 주변을 맴도는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발전을 분산시키려 노력하며 부산 항구와 물류, 대구 기술과 의료, 대전 연구와 교육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광주는 이 도시는 부산 같은 지리적 이점도 대구 같은 산업 클러스터도 대전 같은 국가연구소도 없습니다. 광주에는 문화, 역사, 민주 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된 경제에서 이것들은 경쟁 우위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치를 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의 경제 인프라에 대한 총 공공투자는 지역개발 예산의 3.2%에 불과했고 부산은 8.7%, 대구는 6.4%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중 공영을 만듭니다. 중앙정부는 광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는 민간 투자자들을 밀어냅니다. 결과, 도시는 중간 상태에 갇혔습니다. 스스로 발전할 공공자원도 부족하고 민간 투자를 끌어들일 만큼 개방적이지도 않습니다. 한 지역 경제 전문가는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광주는 규칙이 바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동체 정신과 보호 정책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그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광주는 경제적 기회만 잃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잃고 있습니다. 활기, 젊은 에너지, 혁신 능력. 광주에서 가장 활기찼던 금남로를 걸어보세요. 수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고 임대 간판이 많은 건물에 매달려 있으며 보행자 대부분은 중년과 노인입니다. 지역 최대 대학인 전남대는 학생 부족으로 2023년 입학 정원을 12% 줄여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 쇠퇴를 가장 명확하게 반영합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 가격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23% 상승하는 동안 광주는 4.7%만 올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부유층은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갇혔다고 느낍니다. 도시가 약해질 때 항상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현상 유지로 권력을 계속 지킵니다.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대형 지역 기업들은 경쟁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재정적 의미가 아니라 기회에 관한, 미래에 관한, 선택에 관한. 도시가 10에서 15년 연속으로 젊은 세대를 잃으면 혁신 능력, 창조적 에너지, 발전 동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습니다. 도시경제연구는 도시가 인구 감소 함정에 빠지면 이 추세를 역전시키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디트로이트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1970년대부터 디트로이트는 인구의 60% 이상을 잃었고 오늘날까지 과거 영광의 일부만 달성했습니다. 광주가 한국의 디트로이트가 될 위험이 있을까요?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년 후 광주는 미래를 건설하는 대신 과거의 영광에 의존하며 사는 늙고 정체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광주의 이야기는 유일무이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아키타, 아오모리, 시마네 같은 도시들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5%를 넘으며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보호하려 했지만 대가는 젊은 세대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러스트벨트나 독일 동부의 많은 옛 산업 도시들도 경제 변화에 적응을 거부하며 비슷한 쇠퇴를 겪었습니다. 광주는 경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 지역 정치와 보수적 심리가 경제 결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결말은 무엇일까? 광주가 현재 길을 계속 간다면 도시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민주화 역사를 배우러 오지만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싶어 하는 곳은 아닙니다. 또는 더 심각하게 시 예산 수입이 줄어들어 지방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유지할 돈이 부족해지고 더 큰 이주 물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으로 위기의 압박 아래 새로운 세대 리더십이 등장해 도시를 개방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앞으로 몇 년간 내려지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연될수록 회복의 기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광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공동체가 현대적 경제 의미에서 발전하지 않기를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선택은 결과를 동반합니다. 청년들은 떠날 것입니다. 인재는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도시는 자신이 보호하고자 했던 전통적 가치들조차 유지할 자원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역설입니다. 정체성을 보호하려면 도시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을 얻으려면 경제 발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은 종종 문화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까요? 광주에 사는 청년이라면 도시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가치가 높고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세요. 디지털 시대의 지리적 위치는 더 이상 절대적 장벽이 아닙니다. 또는 지역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을 고려하세요. 전자상거래, 디지털 서비스, 콘텐츠 제작, 그리고 커리어가 정말로 대도시 환경을 필요로 한다면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마세요. 이주가 고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기업 소유주라면 대기업에 대한 장벽이 당신을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믿지 마세요. 시장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보호에 의존하는 대신 제품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투자하세요. 기술 사용법을 배우세요. 광주의 작은 가게도 쿠팡, 네이버 쇼핑을 통해 전국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소비자라면 감정이 이성을 가리지 않도록 하세요. 지역 기업 지원은 좋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할 때만 그렇습니다. 더 나은 품질, 더 나은 서비스, 더 합리적인 가격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지역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혁신하고 창조하는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세요. 오늘날 광주는 하나의 알림입니다. 공동체 정신과 역사적 자부심은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경제적 비전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때 자유를 위해 싸웠던 도시가 이제 과거의 요새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광주 시민들이 진실을 직시하고 필요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용기가 있는가? 광주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특수한 사례일까요? 아니면 한국 지역 도시들이 발전하는 방식의 더 큰 문제의 신호일까요? 아래 댓글에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